이번엔 상대좌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좌표예요. 절대적인 좌표가 아니고. 자, 상대적인 좌표는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뭘 붙여요? 골뱅이를 붙입니다.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좌표이다 보니까 x의 거리, y의 거리를 붙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점 보이시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자, 요만큼 떨어져 있네요. 여기 값에 의하면 3mm요. 맞습니까? 네, 3칸 떨어져 있죠? x로 3칸. 근데 y는 어떤가요? y는 2칸 떨어져 있죠. 네, 바로 요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다음 점 그릴 때까지 수평 길이와 수직 길이 이렇게요. 이걸 넣으면 선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x의 길이는 3칸이네요. y의 길이는 3칸이네요.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내려 그릴 겁니다. 자, x로 변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럼 x는 0이 됩니다. y는 5칸.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x는 0, y는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y의 개념이 뭐라고요? 뭐가 0이라고요? x가 0이라 그랬죠.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전부 다 x가 0인 거죠. 지금 값이 수직으로 움직였죠. x가 0인 겁니다. 만약에 수평으로 간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면 누가 0이 돼요? y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먼저 x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4칸이네요. x로 4칸, y로 하나, 둘, 2칸.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눈금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해요. 눈금이 없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요 차액이 몇 칸일까요? 3칸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데는 1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현재 있는 위치는 -2죠. 맞나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현재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좌표 빼기 현재 좌표. 그럼 얘를 더 바꾸면, 가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돼 버립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이에요. 다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제가 반대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2에서 1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옵니다. 자, -1에서 1을 뺍니다. 그러니까 -2가 나와요.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3, 2가 되느냐 이렇게. 혹은 -3, -2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나요? 전쟁 영화, 진주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 뭐 3시 방향에 적기 출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러면 12시가 어느 방향이 12시죠? 여긴가요? 3시 방향은 이쪽인가요? 6시 방향은 이 아래인가요? 12시 방향은 진행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서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3시 방향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비행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6시 방향에서 그러면 내 등 뒤에서 비행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3시죠. 근데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12시가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는 게, 좌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맞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요. 조합을 해보자고요. 조합을.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x가 플러스로 가는 거고 y도 플러스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선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가 되겠죠. 만약에 그럼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면 x 플러스 y는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수평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네, y가 0이 돼요.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y가 0이 되는 거죠. 자, 왜 0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먼저 x를 봐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2죠. 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돼버립니다. 네, 이렇게 직으로 가게 되면, 혹은 수평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움직이면 x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게 되면 y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표를 똑같은,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x의 위치가 같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빼버리니까. 이게 이제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 자, 똑같이 어제랑 동일하게 한 변의 길이가 50인, 아니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라인 시작점 물어보죠. 네, 여기서부터 상대좌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대좌표 넣을 수 없어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절대좌표부터 시작합니다. 마우스를 일단 클릭. 이 점에서부터 이제 선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수평과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자,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100입니다. 자, y는 얼마가 돼요? 이럴 경우 0이 됩니다. 골뱅이 100, 0 그리고 엔터. 선의 길이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x의 길이 아니요, 선의 길이요. 그 선의 길이가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각선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갈 거예요. 이 선의 길이가 100mm입니다. 누가 0이 돼요? 이럴 때는 x가 0이 됩니다. 골뱅이 0, 선의 길이는 100. 설계를 할 때요, 도면에 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길이만 보고 그걸 좌표로 환원시키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x가 0이라고 했습니다. 0,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의 길이가 100. 그래서 엔터. 자, 언두, 클로즈. 자,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상대 좌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골뱅이 선의 길이, 각도.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또는 각도, 선의 길이.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분명히 값이 바뀌었죠. 원래는 선의 길이가 앞으로 오고 각도가 뒤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썼죠. 이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예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쉼표 썼죠. 여기도 쉼표 썼죠. 그런데 오른쪽이 더 크다가 이 두 개의 키가 똑같은 키예요. 여러분들 키보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쉼표하고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이 중괄호 표시가 같은 키입니다. 마침표하고 왼쪽이 크다라는 중괄호가 같은 키예요. 그러니까 즉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동일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쓰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어순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순이 바뀐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에 있어요. 길을 막 가는데 누군가 와서 시청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제일 쉬운 건 택시 타거나 버스 타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시청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뭐가 먼저 나와요? 방향이 나오죠. 이쪽으로 100m만 가세요. 이쪽으로 500m만 가세요. 이게 한국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이 어순이 바뀐 명령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40대가 넘어가면 이걸 못 바꿔요. 완전히 이제 한국식 어순이 딱 박혀가지고 이걸 못 바꿔요. 여기서부터 힘들어 하세요. 그분들이. 보세요. 각도와 거리잖아요.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어순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어순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어순을 바꿔놓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나라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이해 안 됩니다.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또는 거리 대신에 길이,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길이와 각도 혹은 거리와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에 나오는 건 선의 크기,
선의 길이. 그다음 뒤에 나오는 건 그려지는 방향입니다. 우린 그걸 뭘로 표시하냐면 각도로 표시합니다. 자,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각도기를 다 들고 다니셨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나 아니면 반원으로 생겼을 겁니다. 반원인데 중심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0도 방향으로 각도기를 딱 기울이면 내가 원하는 각도가 나올 겁니다. 우린 각도 다 그렇게 쟀어요. 중요한 건 CAD에서는 이 0도가 안 바뀝니다. 0도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무조건 시계의 3시가 0도입니다. 0도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면 원점이 바뀌어요. 원점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상대좌표죠. 상대좌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상대좌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원점이 쫓아오는 겁니다. 상대좌표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원점이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세요.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0이죠?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40.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봅니다. 여기가 원점이죠? 아니, 이렇게 갈까요? 여기가 원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40. 원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원점이 이동해서 그 다음에 좌표를 읽으면 그게 상대좌표가 돼요. 상대 극좌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원점이 가는 겁니다. 다만 0도가 안 바뀌어요. 0도는 고정해서 원점만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 자, 0도는 시계의 3시 방향이고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이게 플러스 방향. 그럼 마이너스 방향도 존재하겠군요.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이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이 옆에다 똑같이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라인, 시작점은 제가 아무데나 지정했습니다. 선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여기다 쓰면 돼요. 골뱅이 100mm짜리 선을 그릴 겁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0도 방향으로 0 엔터.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골뱅이 선의 길이가 100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긴 0도죠. 직각이니까 여긴 90도. 네, 오른쪽이 더 크다. 90도. 자, 그 다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0도예요. 원점만 이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0도의 반대 방향은 180도죠. 그러니까 골뱅이 100, 오른쪽이 더 크다. 180도. 그 다음,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0도가 어디예요? 여긴 거죠.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270도.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90도. 자, 보세요. 골뱅이 100, 270도, 언두 100, 마이너스 90도.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골뱅이 100, 45도. 여기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 100만큼 45도 하면 여기까지 가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실제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끝까지 안 가냐고. 100만큼 45도 했는데 왜 저 끝에까지 안 가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왜 안 가는 거죠? 대각선 저 끝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왜 안 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1대 1대 루트 2죠. 맞습니까? 3대 4대 5. 저도 그건 기억해요. 마찬가지예요. 100대 100대 루트 200이 되는 거죠. 1대 1대 200, 1대 1대 2니까 100, 100 루트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저기 루트 200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게 뭔데요? 자, 언두. 그럼 이렇게 대각선 끝으로 갈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죠? 상대좌표요. 상대좌표요. 골뱅이 100, 쉼표 100. 이해되시나요? 네, 상대좌표하고 상대극좌표를 혼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작업합니다. 상대좌표만 가지고 작업해요? 상대극좌표만 가지고 작업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상대좌표를 쓰다가 상대극좌표 쓰고, 상대극좌표 쓰다가 상대좌표 쓰고, 서로 이 두 개가 다 혼용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각도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행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 이걸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행선 같은 경우가 기차 선로가 평행선이죠. 절대로 좁아지지 않죠. 네, 이건 평행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선이요, 쉽게 얘기해서 수직선이란 뜻입니다. 어떤 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수직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수선이라는 말은 수직선의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평행선의 거리를 측정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재요? 수직선의 방향으로 치수를 재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서 거리를 측정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 막곡지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꼭지점, 아니 마주보는 각도는 등각입니다. 똑같은 각이에요. 마주보는 각도는 등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습니다. 이게 막곡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맞자가 마주본다라는 뜻입니다. 꼭지가 마주보는 각도. 꼭지가 서로 마주보는 각도는 어떻다고요? 그 각이 같습니다. 등각이라고 합니다. 막곡지각은 등각이 돼요. 동위각이 나옵니다.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 이 각과 이 각이 위치가 서로 같죠? 네, 동위각, 같을 동자를 쓴 겁니다. 위치가 같은 각, 동위각도 등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엇각입니다. 똑같아요. 조건은 수평선을, 나란한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 이걸 엇각이라고 합니다.
이 엇각도 역시 등각입니다. 이렇게 같은 각도예요. 그러면 자,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등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와 이 두 개가 뭐예요? 맞꼭지각이죠. 얘와 얘가 맞꼭지각이죠. 그리고 얘와 얘가 등위각이죠. 동위각이죠. 그죠? 얘와 얘도 동위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개의 각은 서로 같은 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저희 아들내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도형의 방정식 공부하더라고요.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규과정을 공부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요걸 참고로 해서 보세요. 자, 라인. 선의 길이가 100입니다. 100만큼 0도 방향.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야죠. 조금 아까 구했습니다. 120도라고. 골뱅이 100만큼 120도.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죠? 몇 도부터요? 항상 0도부터요. 자, 0도부터 이렇게 각도를 구해내야 됩니다.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근데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 내용들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그러면 마이너스 120도. 맞습니까? 자, 여기가 120도예요. 수평선은 180도니까 여기도 60도. 180에서 60을 더하니까 240도. 마이너스 120도 혹은 플러스 240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됩니다. 봅니다. 골뱅이 100만큼 240도. 맞습니까? 원두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자, 설명부터 먼저 들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0도로 그립니다. 자, 이 72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360에 나누기 5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0도니까 72를 빼요. 그럼 108도입니다. 즉 정오각형은 내각이 전부 108도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거예요. 이 각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0도선이고 여기가 0도선이죠. 얘를 이 사선이 나눈 거죠. 여기가 72도니까 요만큼이 72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8도를 알고 있어요. 108도를 알고 있으니까 108도에서 72를 뺍니다. 그러면 36도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180도잖아요. 그 36도를 나왔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빼면 144도인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수평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수평을 그립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여기가 36도였으니까 여기도 36도. 네, 대칭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36도. 180도에서 36을 더하면 216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108도에서 36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거 144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0도, 여기도 0도. 다시 말하면 수평선인 거죠, 두 개가. 이 사선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는 36도 계산되어졌으니까 여기 36도. 이 각 알아요. 108도.
지금 이쪽에 다 정답 나와 있죠? 네, 여기가 72도. 마이너스 72도. 즉 360도에서 72를 빼면 288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 안 구해도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72도 골뱅이 100만큼 144도 골뱅이 100만큼 216도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44도 똑같은 각도죠. 골뱅이 100만큼 288도 다시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맞습니까? 다시 클로즈. 그러면 오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